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이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69세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간 의식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남편이 일으킨 사랑의 기적에 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호입니다. 올해 73이고 제 아내는 69입니다. 저희 부부는 3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30년. 참 긴 세월이죠. 하지만 아내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날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아내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여보, 밥 먹어. 아내가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갔어요.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보다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꽃을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는 아내가 기른 화분들이 가득했죠. 장미, 국화, 제라늄.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보며 아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여보, 이 꽃 좀 봐. 어제보다 더 예뻐졌지?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웃을 때면 저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우리 아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요리도 정말 잘했어요. 특별한 재료를 쓰는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만든 음식은 어떤 식당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이 맛을 어떻게 내는 거야? 제가 물으면 아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으로 만들면 다 맛있어.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의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면서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둘 다 젊었고 꿈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내를 볼 때면 지금도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를 그런 눈으로 봐줬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생겼네.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도 늘고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아내 눈에는 여전히 젊은 남자로 보이나 봐요. 저희 부부는 큰 싸움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하루를 넘긴 적은 없었거든요. 화가 나도 그날 안에 풀자. 이게 저희 부부의 불문율이었어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지금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날씨도 좋고 우리 집 장미꽃도 예쁘게 피었고
정말 그날은 날씨가 좋았어요. 따뜻한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베란다에 장미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여보, 빵 구워줄까? 오늘은 특별히 고급 빵 만들어 볼게.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해요, 당신을 영원토록. 아내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어요. 저희 결혼식 때 축가로 나왔던 노래였죠.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어요. 오전 7시 20분. 갑자기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노랫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갓 구운 빵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고 빵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여보, 당신. 저는 아내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병원에 가면 나을 거야. 하지만 아내의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환자분이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정기검진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이상 증세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아침에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는데 저는 답답했어요.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수많은 의료기기에 연결되었어요. 의사가 저를 불러내서 말했어요. 뇌졸중입니다. MRI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혈전용해제 투여 시간이 지났어요. 회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상태인 건가요? 모릅니다.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의식을 잃은 아내를 보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당신 일어나.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올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내가 쓰러진 지 한 달이 흘렀어요. 의사는 저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 손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럼 언제쯤 깨어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래를 부르며 빵을 굽던 아내가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어요.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마사지해주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당신,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집 장미꽃도 더 예뻐졌어. 어제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 사왔어. 깨어나면 깎아줄게.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형이 먼저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봤자. 형님,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 짧은 시간이야?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내 건강도 생각해야지. 좋은 요양병원에 보내고 가끔 면회 가는 게 어때? 그렇게 애쓴다고 돌아올 사람이라면 벌써 돌아왔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포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내는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두 번째 달이 되면서 간병의 어려움을 실감했어요. 73세인 제가 69세인 아내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내의 몸을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억지로라도 유동식을 먹여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간병사님께 배웠어요. 이렇게 몸을 돌려주시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세요. 유동식을 먹일 때는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시고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어요. 두 번째 달 끝 무렵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30년 전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당신,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그때 당신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너무 예뻐서 말도 못 걸었어. 그때 아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분명히 움직였어요. 당신, 내 말 들리는 거야? 저는 흥분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저희 아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해 봤지만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마 근육 경련일 거예요. 의식을 잃은 환자분에게는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아내가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깨어나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냥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뇌사 환자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실망만 더 커집니다. 의사의 말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저에게는 거대한 희망이었거든요. 세 번째 달이 되면서 아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주 나타났고, 때로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일일이 기록했어요. 4월 3일 오전 10시 왼쪽 검지 미세한 움직임, 4월 5일 오후 2시 눈꺼풀 떨림. 관찰 4월 7일 오전 11시 입술 주변 근육 경련. 의사는 여전히 의미 없는 반사작용이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더욱 간절하게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의 첫 데이트, 첫 키스, 결혼식,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주었어요.
우리 첫 데이트 때 기억나?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내가 팝콘을 쏟았지. 그때 당신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석 달이 지나자 가족들의 설득이 더욱 강해졌어요. 큰형수님이 먼저 나섰어요. 형부님,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해요. 형부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건가요? 요양병원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카도 와서 말했어요. 큰 삼촌, 삼촌 건강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하면 삼촌이 먼저 쓰러져요. 나는 괜찮다. 당신 어머니만 생각하면 돼. 큰 삼촌, 산모님도 삼촌이 이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건 아내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으로는 1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어요. 큰형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준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돈으로 요양병원에서는 몇 년도 더 지낼 수 있어. 형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깨어날 수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깨어난다는 보장이 있어?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가족들과의 갈등이 깊어져 갔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어요.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그리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당신 오늘도 좋은 하루야.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어. 어제 우리 집에 가서 베란다 꽃들 물 줬어. 당신이 기른 장미꽃이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어. 빨리 일어나서 같이 보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꽃들이야.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을 가져와서 천천히 읽어줬어요. 네 번째 달이 되면서 더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아내의 눈이 가끔 뜨였어요.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걸 때마다 미세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때 아내의 눈동자가 제 쪽으로 움직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의사에게 계속 보고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아내가 제 말에 반응해요. 눈동자가 움직여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가능성은 있다는 뜻인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의사의 권유로 물리치료를 시작했어요. 근육이 굳지 않도록 꾸준히 움직여줘야 해요. 물리치료사가 아내의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걸 보며 저도 배웠어요. 이렇게 천천히 관절이 굳지 않도록 매일 해주세요. 저는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어요. 물리치료를 시작한 후 아내의 근육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야. 5번째 달에 재활의학과 상담을 받았어요.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아내를 진찰한 후 말씀하셨어요. 아직 의식 회복은 어렵지만 뇌사 상태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희망이 있다는 뜻인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꾸준한 재활치료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전문가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치료법들을 시도해 봤어요. 음악 치료, 향기 치료, 촉각 자극,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어요. 특히 결혼식 때 나왔던 음악들. 당신 이 음악 기억나? 우리 결혼식 때 나왔던 거야.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꽃 향기도 맡게 해줬어요. 장미향, 라벤더 향. 이 향기 어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장미 향이야.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했어요. 6번째 달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당신,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그때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동도 없던 아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다시 한번 아내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당신, 내 말 들리는 거야? 정말 들리는 거야? 이번에는 더 분명했어요. 아내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쥐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장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저희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했지만 그때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환자분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 같네요.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정말 깨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요. 6번째 달 끝,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환자분의 뇌파에 변화가 있네요. 이전보다 활성화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뇌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그럼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들은 희망적인 소리였어요. 저는 그날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당신, 의사 선생님이 당신 뇌파가 좋아졌다고 하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의사의 권유로 더 적극적인 자극 치료를 시작했어요. 환자분께 더 많은 자극을 주세요. 대화, 음악, 촉각 자극.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아내와 대화했어요. 당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당신 꽃들 봤어. 장미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그리고 이웃 할머니가 안부 물어보시더라. 언제 나와서 다시 볼 수 있냐고. 빨리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자. 다들 당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때로는 30년 동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의사의 긍정적인 소견을 들은 후 가족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큰형이 병원에 와서 말했어요. 준호야, 의사가 뭐라고 하던? 형님, 뇌파가 좋아졌다고 해요. 깨어날 가능성이 있대요. 정말? 그럼 희망이 있는 거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큰형수님도 와서 아내를 봤어요. 형부님, 부인분 얼굴이 전보다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족들이 조금씩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7번째 달이 되면서 아내의 변화가 더 뚜렷해졌어요.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내가 보여? 그때 아내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환자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물리치료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육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꾸준히 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아내와 함께 병원 복도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데리고 복도 끝 벚나무 앞에 갔어요. 당신 작년에 우리 여기서 벚꽃 보면서 사진 찍었지? 기억나? 그때 아내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 웃고 있는 거야? 내 말이 재밌어?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면 더 뚜렷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우리가 신혼 때 자주 들었던 가요들. 사랑해요, 당신을 영원토록. 이 노래를 틀어주면 아내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 이 노래 기억나지? 우리 결혼식 때 나온 노래야. 때로는 제가 직접 불러주기도 했어요. 목소리는 별로였지만 마음을 담아서 불렀어요. 8번째 달이 되자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회복을 보이는 환자는 많지 않아요. 그럼 완전히 깨어날 수 있나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환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의사의 격려에 저는 더욱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아내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앉혀보는 연습도 했어요. 당신 천천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몸에 전혀 힘이 없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시면 재활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저는 매일 아내와 함께 재활 운동을 했어요. 9번째 달,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창밖에 파란 하늘이 보여. 그때 아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당신 뭐라고 하려는 거야? 천천히 해봐. 아내의 입술이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아내가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당신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기다릴게. 9개월 동안의 간병 생활이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73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사라졌어요. 당신, 우리 함께 이겨내자. 거의 다 왔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 씨 정말 대단해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네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10번째 달이 되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1년 전 아내가 쓰러졌던 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졌어요. 당신 벌써 10개월이 지났어. 정말 오래 기다렸지?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했어.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포기하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널 다시 안을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눈물이 아내의 뺨에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동조차 없던 아내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당신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저는 아내를 꽉 안아주며 오열했습니다. 내 말이 들렸구나. 정말 들렸구나.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가 10개월의 절망을 깨뜨리는 기적의 외침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말을 했어요. 절 불렀어요. 의사도 급하게 와서 아내를 진찰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 같네요.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매우 좋은 신호예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내는 비록 말은 잘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정말이야? 부인이 깨어났다고? 큰형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네, 형님. 절 불렀어요. 큰형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형부님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조카들도 와서 아내를 봤어요. 큰 산모님, 괜찮으세요? 아내는 비록 말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모두 울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후 며칠이 지나서 아내와 첫 번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나 알겠어? 응. 여보. 10개월 동안 기다렸어. 정말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힘들었지?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았어.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해, 여보. 30년 동안 들었던 말이지만 그때만큼 감동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어요. 의식을 회복한 후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됐어요. 아내는 아직 혼자서는 앉을 수 없었고 말도 단어 몇 개 정도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지가 있었어요. 당신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응. 같이.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환자분의 회복 의지가 대단해요. 이런 경우는 회복이 빠를 거예요. 언어 치료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아내가 따라 말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어요. 한 달 후 걷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양쪽에서 받쳐줘야 했어요. 당신 천천히. 무서워하지 마. 아내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넘어질 뻔할 때마다 제가 받쳐줬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 절대 놓지 않을게.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석 달의 재활을 거쳐 드디어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력도 대단하지만 보호자분의 헌신이 더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당신 기분이 어때? 오랜만에 집에 가는 거야. 좋아. 정말 좋아. 아내가 차장 밖을 보며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네. 1년 반이나 지났으니까. 하지만 우리 집은 그대로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나와서 반겨줬어요. 어머, 정말 잘 돌아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아내가 인사했어요. 감사해요. 걱정해 주셔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제일 먼저 간 곳은 베란다였어요. 내 꽃들. 1년 반 동안 제가 돌본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당신 내가 물 주고 돌봤어. 어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내가 장미꽃을 만지며 울었어요.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이제 다시 함께 가꾸자. 더 예쁜 꽃들 많이 심자. 응, 같이. 집에서의 첫 번째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힘들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당신 아직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여보, 밥 먹자. 1년 반 만에 들어보는 그 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집에서도 재활은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에서 집 끝까지만 갔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났어요. 당신, 오늘은 공원까지 가보자. 할 수 있을까? 내가 옆에 있잖아. 천천히 가면 돼. 아내는 제 팔을 꼭 잡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집에서도 언어 치료를 계속했어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점점 말이 늘었어요. 오늘 날씨 어때? 좋아. 햇살이 따뜻해. 뭐 하고 싶어? 꽃에 물 주고 싶어. 그리고 요리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아내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건 요리였어요. 여보, 된장찌개 끓이고 싶어. 괜찮을까? 아직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천천히 할게. 저는 아내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 요리했어요. 칼질은 제가 하고 아내는 간을 보고 조리했어요. 맛있다, 당신. 역시 당신 솜씨가 최고야.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예전만 못한데. 아니야, 더 맛있어. 사랑이 더 많이 들어갔나 봐. 다음 해 봄이 왔어요. 아내가 쓰러진 지 2년, 의식을 되찾은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당신, 벚꽃 보러 가자. 정말? 걸을 수 있을까? 물론이야. 천천히 가면 돼. 우리는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어요. 꿈만 같아. 다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그래. 하지만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벚꽃 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당신 웃어봐. 예쁘게 찍어줄게. 아내의 환한 웃음이 벚꽃보다 아름다웠어요. 여보, 같이 찍자. 지나가던 분께 부탁해서 함께 찍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30년 부부였지만 그때만큼 사랑을 확인한 적은 없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지 2년이 지나면서 아내의 회복은 놀라웠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요. 여보, 오늘은 내가 아침 만들게.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이제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아내가 만든 아침 식사는 예전과 똑같이 맛있었어요. 아내는 이웃들과도 다시 친해졌어요. 어머,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분이 정말 잘 돌보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웃들이 저희 부부를 보며 감동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다시 꽃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새로운 꽃 심어보자. 어떤 꽃? 나팔꽃. 그리고 해바라기도. 베란다에 새로운 화분들이 늘어갔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가까운 곳은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여보, 마트 다녀올게. 처음 혼자 나갈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가까운 데니까. 아내가 혼자 다녀온 후 정말 기뻤어요. 어떻게 다녀왔어? 좋았어. 사람들이 많이 반가워하더라. 아내의 오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머,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다시 볼 줄 몰랐어. 언니들 보니까 정말 좋아.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니 완전히 예전 모습이었어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해요. 남편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도 남편분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했어요. 3년차가 되면서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당신 제주도 가볼까? 정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야.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어. 30년 부부생활 중에서 가장 설레는 여행 계획이었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어요. 아내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 다시 이런 걸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앞으로 더 많은 곳을 가보자. 시간이 많잖아. 응, 같이 가자. 어디든지. 그 여행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4년차가 되면서 아내는 거의 완전히 회복됐어요. 말도 자연스러웠고 걸음도 안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 뭐 할까? 뭐든지 좋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같이 장 보고 맛있는 저녁 만들어 먹자.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겠어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봉사활동 해볼까? 어떤 봉사활동? 뇌졸중 환자 가족들 도와주는 거. 우리 경험을 나누고 싶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가족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내가 다른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아.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가족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준호 씨 부부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도 끝까지 해보겠어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저희 이야기가 신문에도 실렸어요. 73세 남편이 일으킨 사랑의 기적 30년 부부의 뇌졸중도 이길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준호 씨,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내가 용기를 줬어요. 여보,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럴까? 응, 꼭 해보자. 저희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며 경험을 나눴어요.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이 왔어요. 준호 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을까요? 평범하기 때문에 더 감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아내와 상의한 후 책을 내기로 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포기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여러 곳에서 상도 받았어요. 올해의 모범 부부상 사랑 실천 대상. 상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뇌졸중 환자 가족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다른 가족들 도와주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자. 아내가 완전히 회복한 후 맞은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정확히는 32주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어요.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물론 알죠. 우리 결혼 기념일. 32년 전 오늘 당신과 평생을 약속했지.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하지만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잖아.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 데이트했던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서 저는 아내에게 다시 프로포즈 했어요. 당신 32년 전에 한 약속을 다시 하고 싶어. 무슨 약속?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 우리 이미 증명했잖아. 그래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어. 앞으로 30년 더 함께하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약속해. 평생 함께하자.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꿈들이 생겼어요. 저희의 봉사활동도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사랑의 기적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뇌졸중 환자 가족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해요. 매달 정기 모임을 가지며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완전히 회복된 아내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 됐어요. 여보, 우리 여행 더 많이 다니자. 어디든 좋아. 같이 가자.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자. 무슨 취미? 그림 그리기. 아니면 악기 배우기. 삶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둘 다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썼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정기검진도 꼼꼼히 받았어요. 여보,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당연하지. 100세까지 살자. 100세요? 그럼 30년 더네요. 30년도 부족해. 평생이야. 아내가 의식을 회복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젊어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그러게. 하지만 모든 게 소중한 경험이었어. 맞아.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깊은 사랑을 몰랐을 거야. 10년 동안 저희가 한 일들을 돌아봤어요. 수백 명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줬고 강연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전했어요. 사랑의 기적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단체가 됐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지. 그러게.
평범한 부부였는데 평범해서 더 좋은 것 같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어느덧 커버린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한눈에 반했지. 정말요? 할머니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들었어요. 손자들이 조금 더 자라면서 저희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픈 건 무서웠어요? 응,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할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지. 우리도 커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사랑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78세의 마지막 강연을 했어요.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이지만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부부가 저희에게 와서 말했어요. 저희도 신혼인데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동됐어요. 평생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겪은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완성했어요. 30년 나의 사랑이 일으킨 기적.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 몰랐어.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랑이 특별한 거야.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덕분에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르신들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는 조용한 일상을 즐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차를 마시고 베란다에서 꽃을 보고 손자들과 놀고. 당신, 이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응, 정말 소중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맞아.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아내는 여전히 꽃을 기르는 걸 좋아했어요. 베란다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었죠. 여보, 이 꽃들처럼 우리 사랑도 계속 피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어요? 저희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상대방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희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내일도 함께 눈 뜰 수 있기를 바라. 평생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 단순하지만 진실한 기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을 거야. 나도 꼭 당신을 찾을게.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사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건 저희였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희의 사랑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희처럼 평범한 부부도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도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